1502호에 도대체 몇 명이 사는 겁니까?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관리사무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5개의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고 각각의 송장에는 서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희, 이미선, 박지은, 최연주, 정수진. 5개의 이름이 저를 향해 총부리처럼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손톱 밑까지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린 손가락들은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 했지만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기도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온 다른 입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처럼, 뜨거운 인두처럼 그 시선들이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나왔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자주 바꿔서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관리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수군거림, 작고 낮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름을 바꿔 5번씩이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택배 상자들을 황급히 끌어안고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왜 5번이나 이름을 바꿔야만 했을까요? 한 여자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점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공포에 질린 눈동자. 거울은 사방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택배 상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1, 2, 3, 4, 5. 5개의 이름, 5번의 인생, 5개의 거짓말. 아니, 진실이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온전히 나는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갑습니다. 그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상처처럼, 후회처럼 붉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5개의 택배 상자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누구 하나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진짜 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24살 김은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아무 걱정 없이 세상 모든 게 아름답다고 믿던 그 시절의 미소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그 남자, 준혁이라는 이름의 제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 사진을 들여다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잊혀진 일기장처럼 그 사진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해 4월, 벚꽃이 흩날리던 계절이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저를 선택했습니다. 은희야, 나랑 결혼하자.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믿음직했던 그 목소리.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살의 저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간단히 치렀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성대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희야, 호적 신고는 조금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내 사정이 좀 복잡해서. 준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믿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같은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평도 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작은 베란다에서는 화분에 심은 제라늄이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저녁이면 근처 슈퍼에서 장을 봐와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한 접시.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위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내밀었고 그가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헌신적으로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으며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고
명절이면 그의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고 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들어와? 아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 여보, 아이.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도 가방도 심지어 지갑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차가운 벽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여기서 죽었어.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김은희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24살부터 27살까지의 3년. 그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개명 신고를 했습니다. 김은희에서 이미선으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출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과거도 지워질 거라고, 상처도 사라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미선으로 산 2년은 조금 나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차근차근 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한다던 그 남자는 자신감 넘치고 말도 잘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호적신고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거액의 빚만 남기고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호적에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빚은 제가 져야 했지만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호적도 없는 주제의 아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순진한 척하면서 남자들 돈만 뜯어먹고 도망가는 거지들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냉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법적으로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이 살았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용당한 바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계명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선에서 박지은으로 살았던 4년은 더 길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교적이고 유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벽을 때렸습니다. 제 얼굴 바로 옆이었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다음은 제 얼굴일 수도 있었습니다. 4년을 버텼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버텼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떠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연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남자는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카지노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빚을 떠안았습니다. 3년 후 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정수진이 되었습니다. 5번째 남자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졌고 저를 밀쳤습니다. 2년을 버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남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으로부터.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김은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은희. 20년 전에 버린 이름.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제 우편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졸업 20주년 기념 동창회에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달 15일. 장소는 모교 근처 레스토랑.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연락처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초대장을 쥔 손가락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캠퍼스를 함께 걷던 친구들, 과방에서 밤새 이야기 나누던 선후배들, 축제 때 함께 춤추던 동기들,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김은희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정수진이니까요. 만약 제가 동창회에 간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녕, 나 은희야. 아니, 지금은 수진인데 라고 말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혼란스러워 할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쳐다볼까요? 저는 초대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신분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희, 이미선, 박지은, 최연주, 정수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5장의 신분증, 5개의 얼굴, 모두 제 얼굴이었지만 각각의 사진 속 표정은 달랐습니다. 김은희의 사진은 밝았습니다. 24살의 그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 하나 없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세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선의 사진은 조금 달랐습니다. 28살의 그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을 겪은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지은의 사진은 어두웠습니다. 30살의 그 여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2번째 배신 후였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최연주의 사진은 더 창백했습니다. 34세 그 여자는 거의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3번째 배신, 4번째 배신.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수진의 사진은 가장 최근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찍은 사진. 36살의 제 얼굴. 5번의 상처를 안고 있는 얼굴.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5장의 신분증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김은희도, 이미선도, 박지은도, 최연주도, 정수진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5개의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기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소파는 푹신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편안해지라고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이었던 시절부터 준혁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일, 호적 신고 없는 결혼, 그가 법적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제가 그 집을 떠나며 이름을 바꿨던 일, 이미선이 되고 박지은이 되고 최연주가 되고 마침내 정수진이 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상담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5번의 이야기를 모두 끝냈을 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름을 바꾸면서 도망치려 했던 건 아닌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로부터요? 아니면 당신 자신으로부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댐이 터지듯이, 벽이 무너지듯이 제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변명과 합리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도망쳤던 것은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쳤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저, 배신당한 저, 무너진 저, 그 모든 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그 상처도 함께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상처는 이름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적되었습니다. 김은희의 상처 위에 이미선의 상처가 쌓였고 그 위에 박지은의 상처가 더해졌습니다. 최연주의 고통이 덧붙여졌고 정수진의 절망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5겹의 상처, 5층의 고통, 저는 깨달았습니다. 호적은 깨끗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저는 5번의 결혼을 했고 5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법적 기록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 기록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상처받은 저를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오열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 5개의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고통들,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티슈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더 이상 울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한참 후 조금 진정되었을 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회피예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상처받은 당신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이 천천히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상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이름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담실을 나온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이름 뒤에 숨지 않기로, 상처받은 저를, 무너진 저를, 그 모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 위에 5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은희, 이미선, 박지은, 최연주, 정수진, 그리고 각각의 이름 아래에 그 시절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팠던 순간들, 배신당했던 기억들, 무너졌던 날들, 도망쳤던 밤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글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고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한 문장, 한 문단, 한 페이지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5개의 이름으로 살았던 14년의 기록.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은희는 순수했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세상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그 순수함 자체는 아름다웠습니다. 이미선은 용감했습니다. 첫 번째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또 실패했지만 그 용기는 존중받을 만했습니다. 박지은은 인내했습니다. 4년 동안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지쳐 쓰러졌지만 그 인내는 강했습니다. 최연주는 버텼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싸웠습니다. 비록 도망쳤지만 그것도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정수진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도망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가기로. 김은희, 제가 처음 가졌던 이름,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 24살에 버렸던 그 이름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계명 신고 철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김은희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름.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진한 은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견디고 고통을 이겨낸 은희였습니다. 5개의 이름으로 살았던 경험을 모두 품은 은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상호명은 5개의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카페는 그런 모든 이름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카페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과거가 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과거를 받아들이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처녀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입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구름은 황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오릅니다. 김은희였던 그때, 처음 배신당했던 그날 밤. 그때도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붉었던 노을.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는 매일 지고 매일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망치든 이름을 바꾸든 무너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살아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립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어두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실패자 같다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개의 이름, 5번의 상처, 그리고 마침내 찾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고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은희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녀가 말을 걸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창밖의 노을을 함께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 기록도, 호적도, 그 어떤 서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을. 5번의 상처는 5개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결혼했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는 없지만 저는 이제 완전합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뒤에는 또 다른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여러 개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때로는 실패자로서, 때로는 피해자로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잠시라도 안아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주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